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 좀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도 살펴보고. 네, 우선은 뭐 약간의 미국 증시는 보합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다우가 0.27 상승, S&P 500이 마이너스 0.38로 약간 눌렸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29로 좀 많이 눌렸네요. 러셀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78로. 그다음에 유럽 증시 보게 되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20, 영국의 FTS가 마이너스 0.05,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09, 이탈리아 MIB 지수가 0.07로 상승, 유로존은 마이너스 0.19로 약간 눌렸습니다.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지수의 흐름. 네, 다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다우는 약간은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우 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 쪽하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 곳이죠. 나스닥은 기술주 쪽이 있는 종목. 근데 여기 보시다면 지수 올라갔다 하락 장악해 블랙캔들 나왔잖아요. 약간 눌리는 모양새. S&P 500은 뭐 기본적인 흐름.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약간은 그 행보성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조종파.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네, 상승. 일본 경제가 좋죠. 네,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약간 지금 하락장악해 블랙캔들 나온 모양새. 독일 쪽은 약간은 그 행보성의 조정. 프랑스도 조정. 중국은 지수가 약간 안 좋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지금 약간 이렇게 행보성 모양새요. 중국은. 홍콩 반등. 네, 유로존도 약간은 좀 살짝살짝 꺾이는 게 있긴 있네요. 아직 많이 꺾인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글로벌 증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볼까요? 국내 쪽은 코스피가 그래도 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상승하긴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문제는 이제 오늘이 이제 선물 여기 걸리는 자리죠. 네, 저항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 자체도 뭐가 나왔죠? 후크령 캔들 나왔죠. 그래서 약간은 네, 오늘 장은 좀 약세 모양새가 있을 듯 싶습니다. 코스피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 코스닥은 상승해줬죠. 뭐 반등인 거죠. 뭐 전반으로 봤을 때. 하지만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주요 뉴스들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네,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네,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좀 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캐나다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다고 합니다.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호주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호주도 인상하고 캐나다도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인상을 못하고, 그 다음에 빅테크 부진 속에서 중소형주 강세, 러셀 지수 아까 올라간 거 보셨죠? 러셀 지수는 중소형주가 있는 네, 지수 섹터죠.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 합병 더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약간은 미국 은행이 좀 구조조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미리 뭐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내 1조 달러 국채 발행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시장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용이 경색될 수 있죠. 안 좋아지는 거죠. 시장이 약간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요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연내 1조 달러 국채 발행 전망 요 부분. 이것이 시장에 좀 악재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어디 쪽이냐면 나스닥이요. 빅테크주, 기술주, 성장주 아시죠? 그다음에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우크라 댐 붕괴로 세계 식량난 심화될 때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좀 볼까요? 금값이 지금 온스당 1955달러죠. 2000달러에서 살짝 조정받은 부분. 그 다음 유가는 지금 72달러죠. 최근에 뭐 62달러인가요? 3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볼까요?
크루드 오일 살짝 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63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뭐 7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약세로 빠지긴 해요. 빠지긴 빠지는데 아직은 빠지는 모양새는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부채한도 그 통과돼가지고 아까 국채 발행한다고 했죠. 1조 달러 정도.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 금리 상승이라든지 물가가 계속 고물가를 유지할 거예요. 지금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떨어진 거 아니고 그냥 올라갔다가 이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여기는 고점, 저점. 최근에 나온 것은 그냥 저점이에요. 다시 올라가고. 이겁니다. 이런 현상이 저는 한 최소 못해도 11월 달까지는 네,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도 크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연말 되면 빠지긴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안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 물건 값이라든지 식료품 값이 안 빠질 거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CRB 지수를 한번 볼게요. CRB 지수 다시 반등해 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죠. 그렇죠? 박스권이 유지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만약에 빅테크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뭐 소비 섹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SEC 제소의 코인베이스 고객 자금이 안전하다.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 미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쪽이죠. 네, 제소했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는 고객 자금이 안전하다,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뭐 심리적 안정감을 이렇게 제공을 한 거죠.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 약 42만 주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보유집은 6% 증가했다. 캐시우드라는 분이 코인베이스 약 42만 주 매입. 그리고 OECD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약간 올렸다는 거죠. 예상보다는. 근데 OECD에서 한국 성장 전망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떨궜어요. 네, 1.6에서 1.5로 내년도도 하향 조정했어요. 한국만, 네, 대한민국만, 네, 지금 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나마, 네, 상승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오히려 한국만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하향 조정입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보신다면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채권 쪽을 좀 얘기해 드렸는데 채권 금리. 채권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3.71이잖아요. 3.79죠. 오히려 올라갔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새 뭐 채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상반기는 주시라고요. 하반기나 채권이라고. 지금 오히려 올라가네요. 지금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네, 그 채권 쪽은 그렇게 쉽게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안 빠지는데. 물가 안 빠지잖아요. 물가 안 빠진다고요? 네, 안 빠진다고 절대. 네, 언제 빠지냐? 연말 정도 돼야지만 빠질 것 같아요. 그 채권 쪽도 지금은 아니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쪽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좀 그래프라든지 뭔가 기본이 될 수 있는 걸로 볼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 쪽 요거 30년물 채권인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싼 건 맞아.
지금 싼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 그 혹시나 ETF 쪽에다 투자하신다면 이게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행보를 하면. 그거 아시죠? 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가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행보하면은 오히려 ETF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채권 금리가 지금은 굳이 아니 지금 사시는 건 뭐 상관없는데 뭐 사시는 거야 뭐 자유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네,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네. 금리 안 떨어집니다. 예, 금리 떨어지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자산 쪽이. 근데 채권 쪽은 제가 뭐라 했어요. 예. 연말 여기 네, 써있잖아요. 올해 11월에서 1월 이때쯤이나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괜히 채권 쪽 잘못 접근하셨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연말 쪽. 그다음 환율 쪽도 볼까요? 환율 지금 빠지죠. 지금 뭐 달러가 강세요, 약세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율만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빠지잖아요.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세기형 패턴 나왔다고. 상승 세기형 패턴. 상승 세기형 패턴이면 하락이잖아요. 빠지잖아요. 빠지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반등하긴 했네요. 아마 저것 때문에 반등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반등.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였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얘기했으니까 1344원인가요? 이 자리였잖아. 그리고 나서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했고 어제 2,000원대로 빠졌었죠. 근데 저는 근데 지금은 당분간 그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 왜냐면 환율이라는 게 훅 떨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저는 1200원 중반대 아니면 초반대까지도 좀 환율 좀 빠진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빠지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부동산 가격은 올해는 올라가요. 물론 이제 올해는 올라가는데 내년에 빠질 겁니다. 예. 왜냐면 예. 올해 연말에 매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니까. 하지만 뭐 지금 실소유자 분들 입장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났어요. 부동산 지금 매입하는 타이밍은.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매도자 우위예요. 매수자 우위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4월 중순쯤에 그때가 매수자 우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도자 우위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집을 사실 타이밍은 아니에요. 내년 정도, 내년 말이라든지 내후년 초 이렇게 그때가 집을 사실 타이밍입니다. 제가 써드릴까요? 이거 써있네. 예, 이제 올해는 실소유자 입장. 금 쪽은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쪽은 뭐 지금 빠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유가는 저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죠? 물가하고 연결되는 거. 예, 그래서 물가는 안 빠집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빠지죠. 그럼 물가 안 빠지면 유가도 안 빠져요. 근데 언제 빠질 거냐? 네, 올해 11월에서 1월 사이에 빠집니다. 내년 1월 사이에. 그 다음에 은행 쪽은 뭐가 있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게 통과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이제 돈을 빌리겠죠?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시중에 있는 자금이 싹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신용 긴축, 뭐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고 긴축 정책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가 좀 안 좋을 거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주는 안 좋아지는 지는데 그리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은 아니라고요. 예.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네, 여하튼간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인 것 같아요. 물가 쪽, 식료품 쪽 이쪽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환율은 저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빠지지.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1200원 중반, 초반 아니면 더 빠지게 되면 1100원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2000원대까지 급속 이렇게 빠지다가 급등할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때가 가장 좋겠죠. 내려왔을 때. 요때를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